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기억을 비울수록 뇌가 산다입니다. 저자는 이와다테 야스오, 출판사는 이든 서재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망각이 과연 나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망각은 나쁜 것이니 가능하면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최신 뇌 과학에서는 뇌는 능동적으로 기억을 지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망각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억을 저장할 수 없고 기억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필요한 기억을 지우지 못하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억이나 성장 과정, 가족, 일과 친구 같은 소중한 것을 잊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망각은 뇌가 가진 주요 기능 중 하나입니다. 망각할 수 없다면 우리 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고통스러울 것이고 애당초 인류가 발전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주 깜빡하는 것은 치매 증상이 아닙니다. 자주 깜빡하게 되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도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소한 것을 몽땅 기억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기억을 가지는 대신 가장 중요한 깊이 있는 사고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깊이 있는 사고는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필요 없는 기억은 잘 잊고 그 대신 새로운 기억을 잘 집어넣을 가능성이 큽니다. 뇌를 유연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잊어도 되는 기억을 제대로 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고 저장하고 스스로 사고하고 사람으로서 진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행위가 망각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나이가 들면 여러모로 기억력이 감퇴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경세포가 감소하므로 기억의 총량 또한 당연히 줄어들죠. 살면서 어느 정도 버렸다고 해도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해온 기억의 총량은 상당합니다. 그런 만큼 각각의 기억에 할애할 신경세포가 감소해서 기억으로 저장하기 어려워지죠. 노인의 뇌에는 이미 많은 기억으로 들어차서 불필요한 기억을 남겨둘 여유가 없는 셈입니다. 노화로 인한 기억력 감퇴가 증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정동을 일으킬 만한 신선한 자극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즉, 다양한 이슈를 힘들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게 되므로 정동을 일으킬 경험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기억으로 남기기가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정동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감정의 변동입니다. 노화로 인한 망각은 정상적입니다. 새로운 사건을 기억하기 어려워져도 망각 빈도가 다소 증가해도 질병이 아닙니다. 기억의 총량이 많아졌기 때문이며 풍부한 경험으로 인해 행동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아, 그랬었었지 라며 떠오르기도 합니다. 익숙함 속에서도 뭔가를 기억으로 남기고 싶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에 적극적으로 흥미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망각하기 쉬워진 이유는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경험 덕에 젊었을 때처럼 감정을 동요시킬 만한 사건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경험만 곱씹으며 익숙함에 젖지 말고 새로운 세상을 즐기려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어제까지와는 또 다른 세상입니다. 새로 오픈한 가게를 가보거나 사용해본 적이 없는 조미료를 사용해보거나 이런 신선한 것들을 아주 작은 일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가본 적이 없는 도시 여행을 해보기 역시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뇌의 용량은 유한합니다. 만약 그 용량을 점차 늘려 갈 수 있더라도 유지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며 그렇게 된 기억을 적절하게 연결하기도 어렵죠. 지식을 많이 쌓기만 하면 뛰어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기억이나 지식은 적절한 판단이나 사고를 방해하죠. 망각이라는 행위를 통해 뇌는 비로소 새로운 기억을 받아들이며 그 사람다운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고령자일수록 좋은 기억을 저장하기 쉽습니다. 젊은 이들에게는 부정적인 기억, 공포나 화와 관련된 기억이 저장되기 쉬운 반면 고령자에게는 기쁜 기억이 쉽게 저장된다는 점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를 뇌 과학 분야에서는 긍정 효과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 긴 만큼 나를 둘러싼 환경을 알기 위한 탐험과 배움을 삶의 주요 주제로 삼고 위험을 회피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법, 공경을 뛰어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도 나쁜 징조나 위험한 조짐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태도가 생존 확률을 높이기 때문이죠. 한편 고령자들은 먼 미래를 생각할 필요가 줄어들고 짧은 시간 축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나쁜 정보나 위험한 징후를 주목할 필요성은 줄어드는 것이죠. 나쁜 정보에 주목하지 않는 또 다른 요인은 나이가 들수록 뇌가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동을 일으키지 않고도 나쁜 정보에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나쁜 정보는 주목도가 낮아져 좋은 정보만을 받아들이게 되면 혹여나 여러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령자는 무언가를 목표로 삼으면 무의식적으로 그 목표와 관련된 나쁜 정보를 주목하고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뇌의 시스템은 집중계와 분산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집중계는 어떤 과제나 목적을 위해서 의식을 집중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입니다. 다만 뇌에는 이 집중계를 뛰어넘어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바로 이대 시스템 중 나머지 하나인 분산계입니다. 이 영역은 어떤 목적을 갖고 활동할 때 억제되는 영역으로서 집중계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활동이 억제됩니다. 이 분산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 특히 활성화됩니다. 분산계는 특정 과제에 대해서 뇌의 일부만을 사용하는 집중계와는 달리 대뇌의 대부분을 균등하게 활성화하는 시스템입니다. 무의식 중에 뇌가 중요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뇌의 소비 에너지량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뇌는 멍하니 있을 때도 몸 전체 에너지의 20% 정도를 소비하며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할 때는 겨우 5% 정도 상승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즉, 멍하니 있어서 분산계가 활성화될 때도 뇌는 방대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분산계가 기억을 정리 통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억은 광범위한 대뇌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출입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대뇌가 커버할 대규모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분산계는 이처럼 광범위한 대뇌의 기억을 관리합니다. 분산계만 과잉 활성화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어떤 의욕이 생겨나지 않아서 활동을 자제하고 뇌를 쉬게 하려고 해도 실상은 전혀 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니 뇌가 쉬고 있겠지? 이런 착각이야말로 위험합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분산계는 활동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잘 때 분산계가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울한 상태에서 각성했을 때 분산계가 과하게 활동하게 되면 뇌가 전혀 쉴 수 없게 됩니다. 잘 때도 활성화되는 부분이 많은 분산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휴식을 취하려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휴식을 취하게 하는 행동이란 바로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중 작업을 함으로써 집중계가 활성화되고 분산계가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중 작업 중에 분비되는 노르아드레날린이나 도파민 또한 분산계를 억제합니다. 분산계의 뇌의 영역을 쉬게 하는 데는 무언가에 집중할 시간을 만드는 것이 제격입니다. 한편 집중계가 과잉 활성화되면 그 부위에 여러한 단백질과 활성탄소 등이 축적되며 이는 세포사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노르아드레날린이나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돼서 피폐해지며 그 세포들이 사멸해서 결국 집중계의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죠. 뇌세포가 죽어가는 신경 변성 질환 중 퍼킨슨병이나 어떤 종류의 치매 중에는 병적 성격으로 고지식함과 의리와 같은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높은 평가를 받지만 집중계가 긴 시간 동안 과잉 활성화되기 쉬우므로 그 폐해가 발생합니다. 성실한 성격에 끝까지 완성할 때까지, 제대로 정리할 때까지라며 하나의 일에 집중한 채로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갑니다. 이 때문에 피곤하다라거나 질렸다라는 이유로 일을 일단 내팽개치고 쉬거나 다른 일을 하며 숨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장시간 이어지면 뇌 사용법 관점에서 집중계 과잉 활동성이라는 편향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집중계와 분산계 중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면 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를 파악하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편중을 피하고자 일이나 취미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집중계에 활성화하는 한편 한가롭게 산책을 하거나 멍하니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분산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집중계와 분산계를 교차로 실행하는 것이죠. 특히 요즘은 좀 우울한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분명 분산계가 과잉 작용한 탓입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집중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라면 집중계로 전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간단하게 휴대폰 게임이라도 하기를 추천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중계를 사용하도록 노력해봅시다. 당뇨병으로 인한 고혈압 상태는 어째서 뇌에 좋지 않은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과잉당질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그 기능을 열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기억의 형성과 소멸에 단백질 활동이 필수라고 했듯 뇌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고혈당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은 신체 곳곳에서
단백질 열화가 촉진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인슐린 분해 효소가 알츠하이머병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의 분해와 배출에도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과다하게 만들어내서 이에 따라 많은 분해 효소가 인슐린 분해에 사용되기 때문에 아밀로이드 베타를 분해할 수 없게 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되면 서로 들러붙게 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잃고 독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과잉 축적된 아밀로이드 베타는 만성 염증의 원인이 돼서 뉴런이나 신경악교세포의 죽음을 가속합니다. 당뇨병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혈당치가 높아지면 혈액 응고개가 활성화되며 인슐린 수치가 높아져 혈전을 녹이는 선용계라는 경로가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그렇게 되면 뇌 속에 미소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미소혈전은 얇은 혈관 안에 생기는 핏덩어리로 다발성 뇌경색의 발생 요인입니다. 심지어 당뇨병은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성질이 있어서 염증으로 인해 혈관 내강에 혈전이 쌓이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당뇨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뇌는 뉴런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치매에 걸리기 쉬워지므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가 쉼없이 항상 작동함으로써 인슐린 생성세포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면 췌장의 베타세포도 뉴런이나 신경악교세포처럼 오랫동안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쉬게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나는 간식을 가능하면 먹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미니 기아 상태를 만들어 조금이라도 인슐린 분비세포가 쉴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평소에 간식만 먹지 않도록 신경 쓸 뿐 다른 먹고 싶은 음식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운동이 뇌에 좋다는 것은 요즘 들어 누구나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다양한 성장인자가 분비되고 그것이 뇌 속으로 도달돼서 뇌를 지켜줍니다. 특히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와 혈관 내피 성장인자라고 하는 분자가 중요합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뉴런과 신경악교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물질들은 뇌 속으로 들어가면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나 세라토닌 같은 뇌세포 전체를 보호하는 분자가 분비되도록 촉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으로 인해 이 성장인자들이 분비되면 해마의 혈류가 증가하고 신경신생을 확대하며 결과적으로 기억을 포함한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육은 마치 뇌를 지키는 약 제조 공장과 진배없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점차 근육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산책이나 러닝 또는 적당한 범위의 근력 운동이 좋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뇌를 지키고 활성화하는 물질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더욱 상쾌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나타내는 사례로 자전거 형태의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운동과 뇌 혈류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적당하게 운동을 하면 전두전야 뇌측부의 양하야라고 불리는 부위와 대상의 전방의 혈류가 30% 정도 늘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운동은 기쁨을 느끼게 하는 뇌의 영역을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운동은 기억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 운동이 해마의 신경 신생을 증가시키고 기억력을 향상해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도 운동을 하면 해마의 혈류가 증가하며 장기 기억의 보존 장소인 대뇌 피질과의 결합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당연하게도 기억을 포함한 인지 기능도 향상되었습니다. 아직 운동의 강도와 기억력의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신체를 한계까지 혹사하는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므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중간 정도에서 조금 센 강도의 운동으로 호흡수나 심박수가 조금씩 오르는 강도가 적당하며 자발적으로 기분 좋은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더욱이 운동을 통해 불안한 감정이나 우울한 기분이 개선된다는 사실도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불안감은 분산계를 활성화시키지만 이럴 때 운동을 하게 되면 집중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불안감이나 우울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분산계의 과잉 활동을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편 어떤 작업에 집중했다가 지쳤을 때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를 타다 보면 피곤이 풀리는 듯한 기분 좋은 감각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동이 기쁨을 느끼는 뇌의 영역인 전두엽 아래 부분과 전측 대상회의 혈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운동이 뇌 속의 도파민 양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동 직후에 도파민 분비가 상승하는데요. 그 상태는 당분간 지속됩니다.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은 전두엽과 해마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쾌감을 초래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 행동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동시에 그 행동을 기억에 저장하기 쉽게 만든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운동은 기억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현재 눈앞에 있는 과제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부정적인 기억을 잊게끔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음악과 기억의 연결고리는 모차르트 효과가 유명합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음악을 듣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있는 것보다 인지 기능의 일종인 공간 식별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클래식 외에도 음악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그 사실은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해마나 편도체 등 다양한 뇌 영역의 혈류가 증가합니다. 특히 고령자가 그때그때 기분에 맞춰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면 기억력 향상 및 우울증 개선에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음악이 기쁨의 신경회로를 활성화할 뿐 아니라 기억 저장 방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음악 감상으로 인해 기쁨의 기억을 저장하기 쉬워지고 부정적인 기억이나 잊고 싶은 기억은 저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부정적인 기억이 생겼을 때 기분 전환을 위해 좋아하는 음악을 트는 행동은 기억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정동을 일으킨 기억은 잊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다소 정동을 일으켰던 사건조차 점차 흘러가 과거가 되어버리고 말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기억도 반드시 희미해지기 때문에 불안이나 걱정거리도 바로 해결하려 들지 말고 당분간 방치해서 상태를 관찰하는 방법도 효과적이죠.
애당초의 걱정거리는 나쁜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생겨납니다. 그 미래의 공포를 느끼거나 커다란 불안이 솟아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상태로 사물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걱정되는 내용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감정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편이 건설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죠. 왜 감정적인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로 감정을 만들어내는 편도체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무의식 중에 위험해지면 안 되니까 일단 크게 반응하자,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잉 반응으로 중독된 자기 감정, 특히 공포나 화는 그다지 신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정동은 갈대와 같다고 생각하며 처음부터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추천합니다. 감정을 가라앉힌 후에 판단하기를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감정적인 채로 행동하게 되면 확실하게 강한 기억으로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마음 편한 기억이 아니라 대부분 불쾌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공포나 불안을 그대로 내보일 것이 아니라 회피나 거리두기, 방치 등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이 감정 변화를 확인했다면 전두엽을 통해 자세한 상황을 분석해 봐야 합니다. 애당초의 불안은 좋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불안이 없다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좋아져야 할 미래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나쁜 미래를 예상하며 불안이나 공포를 느낀다면 실제로 좋은 징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그 징조를 좋은 미래로 바꾸기 위해 감정을 적절하게 다루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안을 느꼈을 때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불안은 주로 분산계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집중계를 활성화해서 분산계를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불안이 가라앉을 때까지 무언가 다른 일에 머리를 사용해서 잊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불안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돼서 분산계를 과도하게 활성화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활성화된 분산계는 반복적인 사고를 초래하게 되므로 나쁜 미래를 몇 번이나 반복하게 되며 그걸 마음속으로 반추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수면이나 휴식보다는 집중계의 뇌의 작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걱정거리를 아는 채 몰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쉴 틈이 없어야 합니다. 쉴 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일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여유 있는 시간에는 집중계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분산계만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일정이 있으면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집중계를 사용하게 되므로 균형 있게 뇌를 사용하기 쉬워집니다. 예로부터 일본에서는 사람이 너무 한가하면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운동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분산계를 억제한 뒤 집중계로 전환하기를 촉진하며 때로는 집중계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잠들게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운동은 기쁨의 뇌 영역을 직접 활성화하므로 걱정거리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처방전이라 해도 될 정도입니다. 가벼운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중간 정도의 운동을 시키면 분산계에서 집중계로 이행이 촉진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균형 있는 뇌의 작동을 위해 쉽고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운동입니다. 다만 운동에 너무 긴 시간을 쓰거나 너무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므로
어디까지나 적절한 범위에서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비디오 게임이나 휴대폰 게임도 불만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게임이 집중계를 활성화하므로 어느 정도 시간 제한만 둔다면 걱정거리에 대처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몰입할 수 있다면 이 또한 효과적입니다. 이때 멍하니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있기만 하지 말고 이야기의 흐름에 빠져 그 세계에 몰입한다면 효과를 높일 수가 있죠. 물론 감정을 동요시키는 걱정거리를 한동안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포나 화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이라면 타이밍에 맞춰 곧바로 대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집중계를 통해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새로운 일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세야말로 부정적인 기억을 희미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쁨의 기억은 몇 번이고 곱씹어서 그 회로에 자극을 주고 사라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뇌는 항상 저장된 기억 중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제거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기계와 다른 점이죠. 기계는 컴퓨터라고 생각해보면 컴퓨터는 입력된 모든 정보를 남기고 방대한 메모리를 형성합니다. 그 모든 것을 균등하게 검색해서 정보를 인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기계와 다르게 방대한 정보 중에서 자신의 정동을 일으킨 것, 그리고 전두엽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만을 선택해서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밀려오는 새로운 정보를 취사 선택합니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이러한 과정은 사고로 이어집니다. 뇌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은 정보와 관련된 단백질을 합성하거나 파괴하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뇌는 과거의 기억을 참고하면서도 항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활동을 하며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단순하게 정보를 쌓아두기만 하는 메모리와는 다릅니다. 망각은 이처럼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당연한 변화이며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를 향해 뇌가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죠. 해마에서 시시각각 태어나는 신생 뉴런이 오래된 뉴런, 즉 기존 기억을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기억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망각과 새로운 기억의 저장은 한 세트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의 뇌가 진화를 거듭하게 됩니다. 망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